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 수정으로 위헌 소지가 제거됨으로써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실현이 가시화되자 대법원은 다급히 전담 재판부 예규 재정 늑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의 전담 재판부 설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법률로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예규 등을 통해서 국회가 통과시킬 전담재판부법 관련한 어떤 그 절차적인 관련 문제들을 잘 보완하고 변경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내란 종식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우리 당의 임종성, 허종식, 윤관석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1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오랫동안 자행해온 위법한 별건 수사 관행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정치 검찰이 망가뜨려온 사법 절차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의 환율 급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책무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이창용 총재는 부임 이후 한국은행의 본래의 책무를 벗어나서 부동산, 대학 입시 등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광범위한 보고서를 내오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구두 개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어온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심지어 해외 출장 중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금리 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채권, 주식,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에 불안을 가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량 증가가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도마에 오르자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ETF가 늘어난 탓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에 가까운 변명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주장대로 미국의 한국은행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은 8.5%지만 워낙 8.5%지만 ETF 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게 되면 미국하고의 통화량 증가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최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과거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한 직후부터 2022년 PF 사태가 일어나자 그 PF 사태 이후에 어려워진 건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지속적으로 RP 한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을 해왔고 또 최근에는 국고채 매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을 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 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에 주력한 것, 이것은 매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서 시중금리는 유동성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대미 투자를 예견한 대기업들의 달러 보유 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중국의 내수의 장기 침체로 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한국은행의 이런 통화정책의 실패 그리고 하는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 부재 이런 것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총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자꾸 평론을 하고 할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